프랑스는 오랫동안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불렸지만 이 이미지는 시대가 바뀐 지금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 관광객들이 보는 화려한 파리는 남아있지만 그 내부 구조는 이미 여러 방향에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파리 도심의 범죄 신고 건수는 10년 전보다 46% 증가했다. 일상적인 절도와 강도 신고가 꾸준히 늘면서 도시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불리기 어렵다. 한 조사에서는 파리 시민의 58%가 밤길이 위험하다고 답했다. 관광지 몇 블록만 벗어나도 체감 안전도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치안 악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다. 파리 도심의 경찰 순찰 횟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범죄 해결 비율은 같은 기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도시 외곽, 특히 바니 반리우로 불리는 지역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바니 지역 청소년 실업률은 2024년 34%로 프랑스 전체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이 지역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문제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최근 10년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일부 구역은 경찰조차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며 사실상 준슬럼화 단계에 올라섰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파리는 2개의 도시로 나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관광객이 걷는 구역은 여전히 세련되고 화려하지만 외곽 주민들은 정반대의 삶을 산다. 프랑스 사회의 균열은 치안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악화돼 국가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청년 자살률은 OECD 평균 대비 1.7배 높다. 이는 유럽 주요국 가운데서도 높은 편으로 청년층의 사회적 피로를 보여준다. 항우 우울제 처방률도 2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청년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대학 진학 후 취업을 준비하는 세대에서 우울, 불안 증상이 크게 높게 나타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쟁적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들의 부담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프랑스 노동시장은 오랫동안 경직된 구조를 유지해왔다. 해고 규제가 강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 실업률은 2024년에도 19%대를 기록했다. 장기 실업 비율은 전체 실업자의 30%를 넘는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 장기 실업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복지제도와 맞물려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세대를 만들어냈다. 복지 혜택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때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14년 2.03이던 출산율은 2024년 1.68까지 떨어졌다. 이 수치는 프랑스가 더 이상 출산율 우등생이 아님을 의미한다. 인구 감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장기적인 국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늘고 있고 주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파리의 평균 월세는 10년 만에 약 30% 상승하며 젊은 부부의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 정체성 문제와 이민 갈등도 프랑스 사회를 흔드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이민 2세대, 3세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며 문화적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정부가 세속주의를 유지하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교, 문화 갈등이 반복된다. 정체성 논쟁은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사회적 분열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적 신뢰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는 2023년 한 해 동안만 10차례 이상 발생했다. 이러한 시위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지표들은 프랑스가 더 이상 과거의 안정된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낭만적인 이미지 뒤에 숨은 현실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구조다. 프랑스는 문화, 예술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안전, 경제, 인구, 정체성 문제는 모두 사회의 기반을 서서히 흔들고 있다. 이 국가적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프랑스가 직면한 문제는 구조적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된 결과다. 지금의 프랑스는 겉과 속이 극명하게 갈라진 사회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 표면의 화려함과 달리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균열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치안 악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진행된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서히 쌓인 변화들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2024년 기준 파리 도심 범죄 신고는 10년 전 대비 46%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안전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절도와 소매치기 비율이 높은 편으로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 지역의 범죄 검거율은 같은 기간 큰 변화가 없어 시민들의 체감 불안은 더 커졌다.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8%가 밤길을 위험하다고 답했다. 불안의 원인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야간 범죄 발생률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20% 이상 늘어났다. 어둑해지는 시간대에 소매치기, 강도, 절도가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관광객이 보는 파리의 중심은 변함없이 밝지만 그 주변 골목의 분위기는 다르다. 경찰은 주요 관광지 주변 순찰을 강화했지만 범죄는 외곽 방향으로 확산되었다. 시민들이 피하는 구역도 늘어났다. 특히 북부, 동부 지역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혼자 이동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교통에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파리 지하철 내 범죄 신고는 5년 사이 30% 증가하며 이동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 카드 절도, 휴대폰 탈취 같은 일상 범죄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옮겨가는 경향도 뚜렷하다. 범죄가 이동 경로를 따라 퍼지는 구조는 프랑스가 처음 겪는 변화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증가 속도는 이전과 비교해도 빠르다. 이는 치안 인력 부족과 행정적 부담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치안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예산 증가율이 범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 인력 충원도 지연되고 있다. 대도시의 치안 수요는 늘었지만 신규 인력은 필요한 만큼 배치되지 못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지점은 치안이 약한 구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지역은 경찰이 개입하더라도 사건 해결이 늦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 파리 외곽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반이로 불리는 외곽 지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치안 취약지로 분류돼 왔다. 최근 10년간 이 지역의 청소년 범죄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이후 체감 불안이 다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바니 지역 주민들은 경찰이 늦게 온다는 불만을 자주 제기한다. 치안 공백이 반복되며 주민들의 불신은 더 깊어졌다. 일부 구역은 사실상 준슬럼화 단계로 넘어갔다. 깨진 상점, 버려진 건물, 무단 점유 시설이 늘어나며 도시 관리가 어려워졌다. 이런 환경은 자연스럽게 범죄 발생률을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늘어난 것은 우려할 만한 신호다. 범죄 통계는
프랑스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보여준다. 단순한 사고 증가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약화가 지속되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패턴이 장기화될 경우 도시의 안전 체감도는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 치안은 도시의 신뢰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금 치안의 균열을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돌릴 수 없다. 증가한 범죄와 불안은 사회 전체가 축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로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긴장이 분명히 존재한다. 안전과 위험이 한 도시 안에 공존하는 상태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프랑스의 치안 문제는 단순히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도시의 구조적 피로와 사회적 균열이 쌓여 만든 결과다. 이 변화는 앞으로 다른 사회 문제와 맞물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시가 감당해야 할 비용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파리의 화려함 뒤에는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그 현실은 과거의 낭만과는 다른 무거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프랑스의 도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 바니 벤율라는 외곽 지역이다. 바니는 원래 파리와 가까운 주거 지역을 뜻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했다. 지금의 바니는 높은 실업률과 치안 불안, 낮은 교육 수준이 겹친 취약 지역을 말한다. 2024년 기준 바니 청소년 실업률은 34%로 프랑스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일자리 접근성이 떨어지며 세대 간 빈곤이 고착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실업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구조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교통, 의료시설, 교육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며 도시 기능이 적절히 유지되지 못한다.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낡은 건물과 관리 부재가 동시에 나타난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노후화가 2020년대 들어 더 가속화되었다. 어떤 구역은 사실상 준슬럼화 단계로 분류된다. 깨진 창문, 방치된 공터, 폐업한 상점이 늘어나며 도시의 공백이 넓어진다. 치안 문제도 심각하다. 바니 지역 범죄 신고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경찰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경찰 인력은 부족하고 순찰에 소요되는 시간은 늘어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건 신고 후 도착까지 평균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변화는 주민들의 체감 불안을 더 높인다. 한 조사에서는 바니 주민의 63%가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밤이 되면 거리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다. 상점이 일찍 문을 닫고 대중교통 이용도 줄어들며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된다. 경제 활동 역시 영향을 받는다. 일부 기업은 위험 부담을 이유로 반익, 지역 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은 더 많은 이탈을 낳고 남아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기회는 줄어든다. 교육 환경도 문제가 된다. 바니 지역의 학업 성취도는 프랑스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학교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사 배치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로 인해 청소년 계층의 사회적 이동 가능성은 제한된다. 거주 환경의 질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주거 밀집 지역의 유지, 보수 예산은 증가한 인구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와 공공 서비스 접근성 부족은 지역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주민들의 이탈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파리는 두 개의 도시로 나뉘었다는 말이 반복된다. 중심부는 여전히 관광객들이 찾는 화려한 파리지만 외곽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도심과 외곽의 소득 격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었다. 2024년 기준 파리 도심 평균 소득은 외곽 대비 1.7배 수준이다.
주거비 부담 역시 도시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요인이다. 파리 도심 월세는 최근 10년간 약 30% 상승하며 외곽 주민의 유입을 막는다. 외곽으로 밀려난 시민들은 다시 높은 실업률과 낮은 기회 구조를 마주하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도시의 두 계층이 점점 굳어진다. 경제, 교육, 치안, 주거 문제까지 겹친 바니의 상황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선다. 프랑스 전체가 안고 있는 사회적 취약 구조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층의 불만과 소외감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불만은 때때로 충돌이나 시위 형태로 폭발하며 사회적 긴장을 높인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국가적 통합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바니의 현실은 통합이라는 이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외곽 주민들은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된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많다. 정부의 지원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여론도 꾸준히 높다. 바니 슬럼화는 도시의 기능 자체를 약하게 만든다. 도시의 한쪽이 무너지면 전체 균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도심은 관광과 경제활동으로 유지되지만 외곽은 점점 더 약해진다. 이 구조가 지속될 경우 파리 전체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바니의 상황은 프랑스가 직면한 문제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부족한 기회, 낮은 신뢰, 높은 불안이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지역의 변화는 국가 미래의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도시가 분리되면 사회도 자연스럽게 분리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이제 하나의 파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었다. 화려한 중심부와 침식되는 외곽이 공존하는 구조는 이미 고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결보다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바니의 현실은 국가가 마주한 문제의 출발점이다. 치안, 경제, 교육, 주거 등 모든 요소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프랑스의 도시 양극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도시 기능과 사회 통합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프랑스 청년층이 겪는 정신적 위기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통계에서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